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샹들리에 불빛과 고급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의 반짝이는 모습으로 빛났다. 매년 열리는 미래를 위한 음악 자선 갈라는 부유한 기부자, 유명인, 예술 후원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어린이 음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의 축구 스타는 홀 뒤쪽에 서서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 올 계획이 없었다. 매니저 엘리박이 토트넘이 상당한 기부를 했다며 설득했다. 30분만 얼굴 비추세요. 그녀가 말했다. 사진 찍고 악수 몇 번 하면 바로 가셔도 돼요. 손흥민은 시계를 봤다. 22분 지났다. 8분만 더 버티면 된다. 조명이 어두워지며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은빛 섞인 검은 머리에 키 큰 남자가 무대로 나왔다. 손흥민도 그를 알아봤다. 에드워드 랭글리, 전 세계 콘서트가 몇 분 만에 매진되는 영국 피아니스트였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특별 게스트이자 미래를 위한 음악 회장, 메스트로 에드워드 랭글리. 관객들이 박수로 환호했다. 에드워드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바로 연주하지 않고 마이크를 조정했다. 연주 전 오늘 기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의 바른 박수가 이어졌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최근 몇 년 불편한 트렌드를 봤습니다. 예술이나 음악을 모르는 이들이 돈으로 우리의 세계에 끼어들려 해요. 관객들 사이 소란이 일었다. 손흥민은 불편함을 느끼며 움직였다. 특히 스포츠 스타들이죠. 에드워드가 계속했다. 그들은 공을 차는 걸로 예술을 이해한다고 착각해요. 몇몇이 손흥민을 쳐다봤다. 그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멈췄다. 손흥민 씨가 여기 계시군요. 에드워드가 그를 정확히 가리켰다. 스포트라이트가 손흥민을 비췄다. 그는 그 빛에 꼼짝없이 붙잡혔다. 말해보세요, 손 씨. 돈이나 헤드라인을 노리지 않는 창작을 해본 적 있나요? 홀이 조용해졌다. 스마트폰들이 녹화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목을 가다듬었다. 축구는 열정과 헌신의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에드워드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제 질문이 아니에요. 순수한 예술,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창작을 해본 적 있나요? 손흥민이 답하기도 전에 에드워드가 말했다.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6주 후 런던 국제음악 페스티벌에서 연주해보세요.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게 뭔지 보여주세요. 그는 피아노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숫자와 골만 이해하지, 음표는 모르니까요. 경기장은 알지, 소나타는 모르죠.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내리치며 라흐마니노프의 격정적인 곡을 연주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떠났지만 수백 쌍의 눈이 손흥민을 주시했다. 그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출구로 향했다. 밖에서 차가운 런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운전사가 차 문을 열기 위해 달려왔지만 손흥민은 손을 저었다. 잠시만요. 전화기가 윙윙거렸다. 알림이 쏟아졌다. 그 장면이 온라인에 퍼졌다. 선 피아노 챌린지가 트렌드였다. 그는 영상을 열었다. 스포트라이트에 멍한 자신이 있었다. 에드워드 랭글리가 조롱하는 모습. 댓글은 더 심했다. 손흥민 망신당했네. 쇼팽도 못 칠걸. 스포츠 스타가 예술에 끼어드네. 손흥민의 턱이 굳어졌다. 과소평가당하는 것, 할 수 없다고 말받는 것을 그는 싫어했다. 토트넘 입단 때도 들었다. 아시아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 못해. 그는 트위터를 열어 타이핑했다. 도전 수락, 에드워드, 페스티벌에서 만나.
음악은 내가 가져갈게. 겸손은 당신이 준비해. 그는 전송을 눌렀다. 몇 초 만에 트윗이 수천 번 공유되었다. 전화가 울렸다. 토트넘 동료 톰 하퍼였다. 흥민, 제정신이야. 페스티벌에서 피아노 친다고? 누가 못한다고 했어? 손흥민이 답했다.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톰이 물었다. 손흥민은 별을 올려다봤다.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이야기가 폭발했다. 뉴스 앵커들은 홍보 스턴트인지 진짜 경쟁인지 토론했다. 평론가들은 아마추어가 프로 무대를 침범한다고 썼다. 인터넷은 손흥민이 장난감 피아노나 축구공 키보드를 치는 밈으로 도배되었다. 토트넘 본부 회의실에서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이런 방해가 필요 없어요. 재무 책임자가 말했다. 피아노 도전이 모든 뉴스를 덮고 있어요. 손흥민은 무시했다. 이번 시즌 성적은 올라갔고 다음 경기 준비도 순조로워요. 흥민, 이건 성적이 아니에요. 법무팀장이 말했다. 지금 빠져나가도 더 큰 사람인 척할 수 있어요. 손흥민은 테이블을 둘러봤다. 누가 빠져나간다고 했어? 진짜 페스티벌에서 칠 건가요? 운영 책임자가 물었다. 6주 남았어요. 5주 하고 내일. 손흥민이 정정했다. 전화기에 알림이 떴다. 에드워드 랭글리가 답장했다. 손흥민, 용기는 인정하지만 지혜는 의심스럽군요. 페스티벌은 음악을 존중하는 일을 환영합니다. 잘 준비하세요.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런던 국제음악 페스티벌 초청장이 첨부되었다. 엘리 박이 들어왔다. 흥민 씨, 인터뷰 요청 37건. 에드워드 랭글리가 1번 라인에 있어요. 임원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모두 바쁘다고 전해. 손흥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연습해야 해. 그는 나서며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지금까지 원했던 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였다. 먼저 그는 그 방법을 기억해야 했다. 그날 밤 손흥민은 런던 외곽 타운하우스로 갔다. 스태프도 보안도 없이 그와 묻어둔 기억들 뿐이었다. 집은 고요했다. 그는 서재로 가 한국 전통 그림 아래에 검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다. 먼지가 쌓였지만 빛났다. 그는 뚜껑을 닦으며 마지막 연주를 떠올렸다. 5년 전, 10년 전, 그는 벤치에 앉아 뚜껑을 열었다. 아이보리와 흑단 건반이 드러났다. 그는 손을 올리고 숨을 들이쉰 뒤 연주했다. 처음 몇 음은 망설였다. 어린아이가 비틀거리듯. 하지만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았다. 쇼팽의 녹턴 E 플랫 메이저였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축구 선수치고 놀라운 솜씨였다. 연주하며 그의 마음은 춘천으로 돌아갔다. 2000년대 초 9살 흥민은 어머니 기른자와 거리를 걸었다. 엄마, 가기 싫어. 그가 투덜거렸다. 지훈이랑 축구 연습하기로 했어. 김수진 선생님이 기다리셔. 레슨비도 냈어. 어머니가 단호했다. 축구가 더 재밌어. 어머니는 그의 눈높이로 앉았다. 흥민아, 인생은 축구만이 아니야. 김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셔. 서울에서 귀족을 위해 연주하셨대. 그럼 왜 춘천에서 애들 가르쳐? 어머니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인생은 때론 예상치 못하게 흘러.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문이 열리기도 전에 김수진이 문 앞에 섰다. 마른 체구, 회색 머리를 묶은 그녀는 더운 여름에도 검은 드레스와 루비 브로치를 착용했다. 늦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강렬했다. 죄송해요. 흥민이가 때를 썼어요. 김수진은 흥민을 내려다봤다. 이게 음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꼬마구나. 흥민은 도전적으로 마주봤다. 의미가 없어 보여요.
김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보여주지. 첫 레슨은 모든 것을 바꿨다. 김수진은 따분한 스케일로 시작하지 않았다. 작은 방을 진동시키는 격렬한 곡을 연주했다. 그녀의 손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곡이 끝났을 때 흥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나. 김수진이 말했다. 3년 동안 흥미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를 김수진과 보냈다. 그녀는 이론, 테크닉, 음악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다. 그의 재능이 꽃피었다. 넌 축구하듯 피아노를 친다. 그녀가 말했다. 정확하고 논리적이지만 불꽃이 있어.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다.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고 피아노 레슨은 중단되었다. 중학생이 된 흥미는 축구에 전념했다. 프로 선수의 꿈이 음악을 밀어냈다. 음악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왜 시간 낭비를 하겠는가? 흥민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미끄러지며 기억에서 깨어났다. 곡이 복잡해졌다. 그는 손목을 문지르며 멈췄다. 전화기가 윙윙거렸다. 자정이 넘었지만 도전 메시지가 쏟아졌다. 트위터는 추측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뉴스 봤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그는 답장했다. 김수진 선생님 연락처 있으시죠? 몇 년 전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리며 그는 김수진 피아니스트를 검색했다. 한국음악사 저널의 기사를 찾았다. 젊은 김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은 사진이었다. 김수진, 1960년대 한국 클래식 피아노의 미래로 여겨졌으나 1980년대 은퇴. 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다. 옛 주소록에서 찾았어. 영국에 계셔. 런던 근처 주소와 오래된 번호야. 흥민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번호로 전화했다. 몇 번 벨이 울린 후 떨리는 목소리가 답했다. 이 시간에 누가? 억양은 틀림없었다. 김수진 선생님, 손흥민입니다. 춘천에서 피아노 가르쳐 주셨던. 침묵이 흘렀다.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던 꼬마구나. 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말해. 런던 국제음악 페스티벌 도전에 나섰습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침묵.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누가 도전했지? 에드워드 랭글리.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 9시로 와. 차는 레몬으로 마셔. 전화가 끊겼다. 흥민은 피아노를 바라봤다. 기억 속에서 그의 손가락은 김수진이 가르친 한국 민요를 찾았다. 애절한 멜로디였다. 이 도전을 해내려면 녹슨 기술 이상이 필요했다. 그는 음악이 축구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여준 선생님이 필요했다. 내일 그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런던 외곽의 조용한 마을,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다. 손흥민은 좁은 길을 따라 차를 몰며 지난 밤의 전화 통화를 떠올렸다. 김수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그의 귀에 맴돌았다.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던 그 꼬마구나. 그 말은 춘천에서의 어린 시절을 소환했다. 그는 이제 그 꼬마가 아니었다.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 전 세계 팬들의 우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그 꼬마로 돌아가고 있었다. 김수진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그는 숨을 고르고 노크했다.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하나씩 풀렸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김수진은 세월의 흔적이 뚜렷했다. 구부정한 자세와 깊은 주름은 그가 기억하던 강렬한 존재와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 맑고 날카로운 푸른빛은 여전히 그를 꿰뚫었다. 일찍 왔군. 그녀가 말했다. 몇 분뿐이에요? 손흥민이 답했다. 일찍이 제 시간이야.
제 시간은 늦은 거지. 그녀는 비켜섰다. 들어와. 아파트는 작았지만 완벽히 정돈되어 있었다. 책과 악보가 선반을 가득 채웠고 거실 중앙에는 반짝이는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창가 테이블에는 찻주전자와 2컵이 준비되어 있었다. 차가 준비됐어. 김수진이 가리켰다. 손흥민은 섬세한 의자에 어색하게 앉았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진은 차를 따랐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뉴스에서 너를 봤다. 그녀가 말했다. 골, 기록, 팬들. 대단한 성취야. 그녀는 컵을 건넸다. 하지만 음악은 없더라. 손흥민은 말을 잃었다. 바빴어요. 아름다움을 위해 바빴지. 그녀는 차를 마셨다. 왜 연주를 멈췄지? 질문이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고 서울로 이사 갔죠. 축구가 전부가 됐어요. 변명. 김수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가르쳤던 소녀는 변명을 만들지 않았어. 손흥민은 어린 시절의 방어적인 감정이 되살아났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리고 음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김수진은 잔을 내려놓았다. 지금 연주해봐. 아니면 왜 늙은 여자와 차를 마시러 왔어? 손흥민은 피아노로 갔다. 그녀가 가르쳤던 대로 자세를 잡고 전날 밤 연습했던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다. 처음 몇 마디는 기계적이었다. 음은 맞았지만 생기가 없었다. 멈춰. 김수진의 목소리가 음악을 끊었다. 넌 운동선수처럼 친다. 기술만 있고 마음은 없어. 오랜만이라서요. 그가 말했다. 손가락이 잊었어요. 영혼은 기억해. 그녀는 단호히 피아노로 왔다. 비켜. 손흥민은 벤치 끝으로 밀렸다. 김수진은 그의 옆에 앉아 구부정한 손을 건반에 올렸다. 그녀가 같은 곡을 연주하자 방은 다른 세상의 음악으로 가득 찼다. 나이든 손가락이 우아하고 감정적으로 춤췄다. 그의 연주는 어린아이의 두드림 같았다. 곡이 끝나자 그녀가 그를 보았다. 이제 네가 맞서는 게 뭔지 알겠지. 에드워드 랭글리, 손흥민이 말했다. 그렇지.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 세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야. 선생님은 그를 아시죠?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명해지기 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알았지. 한국에서 잠시 공부했을 때. 그녀는 캐비닛으로 가 누렇게 변한 악보 폴더를 꺼냈다. 넌 그를 이길 수 없어. 손흥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왜 여기 온 거죠? 아름답게 연주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야. 그의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녀는 악보를 골랐다. 다른 게임을 할 수는 있지. 무슨 뜻인가요? 에드워드는 기술을 뽐내기 위해 연주해. 그녀는 악보를 피아노에 올렸다. 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연주해야 해. 손흥민은 한글로 쓰인 제목을 보았다. 달빛 아래의 자장가죠. 김수진이 말했다. 내 스승님이 작곡하셨지. 출판된 적 없어. 왜 이 곡인가요? 김수진의 눈이 멀리 있는 듯했다. 감정, 취약함 없이는 제대로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야. 기술만으론 이 곡을 살릴 수 없어. 손흥민은 낯선 악보를 살폈다. 5주 안에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넌 이미 이 곡을 알고 있어.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전화기가 울렸다. 토트넘 운영 책임자였다. 그는 무음으로 돌렸다. 바쁜 사람이군. 김수진이 말했다. 레슨 시간도 없을 만큼.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손흥민이 말했다. 여기로 올게요. 안 돼. 이웃들이 소음에 민감해. 그녀는 악보를 톡톡 쳤다. 사무실에 피아노를 설치해. 내가 갈게.
토트넘 본부로요? 멀어? 40분 정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3번. 밤늦게 갈게. 밤에 연습하시게요? 문제 있어.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축구 선수들은 늙은 여자들보다 잠을 더 자야 하나?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오늘 밤 자정. 그녀는 악보를 모아 건넸다. 이걸 공부해. 에드워드 연주 영상도 찾아봐. 상대를 알아야 해. 손흥민은 악보를 재킷에 넣었다. 왜 저를 돕는 건가요? 제가 에드워드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책상으로 사진을 집었다. 젊은 김수진과 어린 소년이 피아노 옆에 있었다. 이건 10살 에드워드죠. 그녀는 사진을 가져갔다.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 내 학생이었지. 최고의 학생. 그녀는 액자를 내려놓았다.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손흥민은 놀랐다. 저는 연주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김수진은 문으로 갔다. 자정? 늦지 마. 제대로 된 피아노 준비해. 손흥민이 떠나며 전화기가 울렸다. 도전 관련 메시지였다. 에드워드의 연주 영상이 공유되고 그의 능력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아무도 그의 계획을 몰랐다. 차에 도착했을 때 그는 3통의 전화를 걸었다. 토트넘의 피아노 배달, 밤 연습 스케줄 조정, 에드워드 연주 녹음 구입이었다. 그날 오후 손흥민은 토트넘 훈련장에 갔다. 그의 사무실은 경기장 근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다. 그는 엘리 박에게 피아노 설치와 보안을 지시했다. 누가 물어도 장식이라고 해.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하실 건가요? 할 거야.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그날 밤 자정의 토트넘 본부는 고요했다. 김수진이 검은 코트와 루비 브로치를 착용한 채 악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피아노는 손흥민은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가리켰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됐어. 시작하자. 그들은 달빛 아래의 자장가의 첫 부분을 작업했다. 곡은 섬세한 멜로디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복잡해졌다. 손흥민은 첫 마디를 연주했지만 손가락이 뻣뻣했다. 아니야. 김수진이 멈췄다. 내 손은 로봇 같아. 그는 손가락을 풀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더 노력해.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쳤다. 처음부터 그는 다시 연주했다. 시작은 괜찮았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손가락이 엉켰다. 멈춰. 김수진이 창가로 갔다. 달빛은 어떤 의미지? 빛, 고요함, 밤. 아니, 내 영혼에 어떤 느낌을 주지? 그는 생각했다. 평온함, 따뜻한 고독.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장가는? 안정감, 안전함. 좋아, 그걸 연주해. 그는 다시 시도했다. 감정에 집중했다. 음악이 더 살아났다. 연주가 끝났을 때 김수진은 묘한 표정이었다.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없어. 뭔가가 맞아. 너는 달빛을 찾았어. 좋은 건가요? 필요한 거야. 그녀는 악보를 열었다. 이제 자장가를 찾아야지. 런던 중심계에서 클라라 베넷은 컴퓨터를 노려보았다. 음악 저널리스트는 기사를 붙잡고 있었다. 편집장 마르코가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손흥민 기사 보내. 클라라는 초안을 보았다. 축구 스타의 망상. 손흥민이 실패할 이유. 신랄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리뷰로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손흥민의 능력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전화했다. 에드워드, 클라라 베넷이에요. 내 도전에 대해 쓰고 있군. 진짜 생각을 알고 싶어요. 솔직히 손흥민이 칠 줄 아는지 모르고 신경 안 써. 요즘은 그 같은 사람들이 예술을 돈으로 사려 한다는 거야.
존중에 관한 거군요. 예술가는 고통받고 희생해. 손흥민이 음악을 위해 뭘 희생했지? 아무것도. 클라라는 메모를 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다. 왜 손흥민을 골랐죠? 그의 경력을 주목해왔다고 하자. 전화를 끊고 그녀는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신문 아카이브에서 사진을 찾았다. 어린 손흥민이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연주했다. 캡션은 김수진 선생님을 언급했다. 그녀는 김수진 피아니스트를 검색했다. 타이밍이 맞았다. 그녀의 본능이 불타올랐다. 이건 진짜 이야기였다. 그녀는 초안을 시작했다. 사라진 신동. 손흥민은 한국 마스터와 공부했을까? 손흥민은 토트넘 훈련장의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손목을 부드럽게 돌렸다. 지난 2주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축구 선수로서 팀을 이끌고 밤에는 김수진 선생님과 함께 달빛 아래의 자장가를 연습하며 피아니스트로 변신했다. 그의 손가락은 매일 밤 연주 후 욱신거렸고 잠은 하루 4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에드워드 랭글리의 도전은 더 이상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자신, 어린 시절 춘천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꿈을 꾸던 소년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그날 아침, 훈련은 평소보다 치열했다. 토트넘은 다음 주 중요한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었고,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최대한의 집중을 요구했다. 손흥민은 필드에서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땀을 흘렸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톰 하퍼가 공을 건네며 농담을 던졌다. 흥민, 오늘 밤도 피아노 치러 가는 거야. 골 넣는 연습 대신 음표 연습이라니 대단하다. 손흥민은 웃으며 공을 되받았다. 걱정 마, 톰. 골은 내가 알아서 넣을게. 하지만 톰의 눈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다. 진짜 괜찮아. 코치가 너 집중 안 한다고 투덜대던데.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코치는 늘 투덜대잖아. 그러나 훈련 중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손흥민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려다 동료와 부딪혔고 균형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오른쪽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목을 잡았다. 코치가 달려왔다. 흥민, 괜찮아? 괜찮아요.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다. 팀의 주치의 파텔 박사가 그를 의무실로 데려갔다. 간단한 검진 후 파텔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봉합 부상은 아니야. 하지만 힘줄이 약간 늘어났어. 최소 2주 동안 손목을 쉬어야 해. 무리하면 더 심해질 거야. 손흥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사를 바라보았다. 2주요? 그럼 피아노는? 피아노? 파텔 박사가 눈썹을 치켰다. 흥민, 지금은 축구에 집중해야 해. 리그 경기 앞두고 있어. 손목 부상은 농담이 아니야. 손흥민은 의무실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2주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한다면 런던 국제음악 페스티벌까지 남은 3주는 연습 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김수진 선생님에게 전화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팀의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훈련이 끝난 후 토트넘 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재무책임자 바네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흥민, 이 피아노 도전 때문에 팀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어. 팬들 사이에서 내 집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운영 책임자 알렉스가 덧붙였다. 다음 경기 준비, 새 트레이닝 시설, 아시아 투어. 이 모든 걸 네가 이끌어야 해. 그런데 밤마다 피아노 연습이라니 이건 터무니없어. 손흥민은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우려는 이해했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팀 성적은 올라가고 있어. 지난 경기에서 내가 2골 넣었잖아. 피아노가 방해가 된 적 없어. 톰 하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흥민, 우리 모두 네가 뭘 하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부상까지 당했잖아. 지금이라도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지 않을 거야. 손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톰이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흥민. 우리가 너 지지할게. 하지만 코치 설득은 네가 해야 해. 그날 저녁, 손흥민은 토트넘 본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오른쪽 손목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통증이 그를 멈추게 했다. 전화기가 울렸다. 그의 동생 지훈이었다. 화상 통화 화면에 지훈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다. 형, 뉴스 봤어? 피아노 도전? 진짜야?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진짜야? 형, 기억나? 춘천에서 김 선생님한테 피아노 배울 때 나도 옆에서 듣곤 했잖아. 형 진짜 잘 쳤어. 그때 왜 그만뒀어?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축구가 더 중요했으니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도 형은 피아노 치면서 행복해 보였어. 이번엔 끝까지 해봐, 형. 나 믿어. 통화가 끝난 후 손흥민은 지훈의 말을 곱씹었다. 행복. 그가 피아노를 다시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에드워드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잊고 있었던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자정, 김수진 선생님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붕대 감긴 손흥민의 손목을 보자마자 눈썹을 치켰다. 이게 뭐지? 훈련 중 사고였어요. 그가 말했다. 박사가 2주 동안 손목을 쉬라고 했어요. 피아노 못 쳐요. 김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붕대를 풀었다. 손목은 붉고 부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살폈다. 의사가 뭐라고 했지? 영구적인 손상은 아니지만 완전히 쉬어야 한대요.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2주의 연습 손실은 페스티벌 준비에 치명적이었다. 김수진은 표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로 붕대를 다시 감았다. 앉아. 그녀가 피아노 벤치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못 친다고요.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손흥민은 순순히 앉았다. 김수진은 그의 옆에 앉았다. 오른손은 못 써. 좋아. 왼손은 멀쩡하지. 손흥민은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페스티벌에서 왼손으로만 칠 수는 없잖아요? 음악을 손가락으로만 배우는 줄 알아? 김수진이 그의 이마를 톡톡 쳤다.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적응하고 극복해. 그녀는 자신의 오른손을 건반에 올렸다. 내가 오른손 파트를 칠게. 너는 왼손으로 베이스 라인을 연주해 함께 곡을 완성하는 거야. 손흥민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이게 페스티벌 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너는 나를 믿어. 김수진이 단호히 말했다. 시작하자. 그들은 달빛 아래의 자장가의 첫 부분을 연습했다. 손흥민은 왼손으로 저음 부분을 연주했고 김수진은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이끌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타이밍이 맞지 않고 균형이 무너졌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리듬을 찾았다. 숨을 맞추는 방식이 음악을 흐르게 했다. 손흥민은 왼손만으로 연주하면서도 곡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달빛의 고요함, 자장가의 따뜻함. 김수진은 그의 연주를 면밀히 관찰했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왼손이 강해지고 있어. 내일은 왼손만을 위한 특별 연습을 할 거야. 레슨이 끝난 후 김수진은 악보를 정리하며 말했다. 너는 이 부상을 장애로 보지만 나는 기회로 봐. 이건 네가 음악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들 거야. 손흥민은 손목을 문지르며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계속할 거라는 걸? 김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너는 그만두는 아이가 아니야. 춘천에서부터 그랬지. 그녀는 지팡이를 들고 문으로 향했다. 내일 밤 같은 시간 쉬지 말고 왼손 연습해. 김수진이 떠난 후 손흥민은 피아노 앞에 남았다. 그는 왼손으로 몇 음을 연주해 보았다. 통증은 없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에 손가락이 뻣뻣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에드워드 랭글리의 또 다른 공연 영상을 틀었다. 이번에는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에서의 공연이었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완벽했다. 그의 손은 키보드를 날아다녔고 관객은 그의 기술에 열광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김수진의 말을 떠올렸다. 에드워드는 감동을 주기 위해 연주해. 너는 연결하기 위해 연주해야 해. 그는 영상을 끄고 피아노로 돌아갔다. 왼손으로 달빛 아래의 자장가의 베이스라인을 연주했다. 느리게, 하지만 마음을 담아. 한편 런던 도심의 호텔 방에서 클라라 베넷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 사진을 확대하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국신문 아카이브에서 찾은 그 사진은 그녀의 직감을 확인해 주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스승, 김수진은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다. 클라라는 김수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다. 1960년대 서울에서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지만 1980년대 갑작스럽게 은퇴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왜 한국을 떠났을까? 그리고 왜 지금 런던 외곽의 작은 마을에 숨어 있을까? 클라라는 전화기를 들고 마르코에게 전화했다. 기사 마감 연장해줘요. 큰 거 찾았어요. 마르코는 한숨을 쉬었다. 클라라, 또 뭐야? 손흥민이 피아노 신동이었다는 거 아직도 믿는 거야? 증거가 있어요. 사진, 기록, 그리고 직감이요. 마르코는 웃었다. 좋아, 48시간 더 줄게. 하지만 증거 없으면 비판 기사로 간다. 알겠지?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손흥민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녀는 토트넘 본부 근처의 카페를 검색하며 계획을 세웠다. 그가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진실이 될 터였다. 그날 밤 클라라는 토트넘 본부 근처의 어두운 거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낮에 그곳을 정찰하며 보안 패턴을 파악했다. 늦은 밤 건물의 한쪽 구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손흥민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반복적이고 망설이는 소리였다. 누군가 어려운 구절을 연습하고 있었다. 클라라는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건물의 서비스 출입구가 가까웠다. 그녀는 호텔에서 빌린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 이야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아노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클라라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기자 배지는 유니폼 아래 숨겨져 있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피아노 소리를 따라가자 손흥민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손흥민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붕대에 감겨 있었고
왼손만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피로로 굽었지만 손가락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건반을 눌렀다. 곡은 클라라가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다. 애절하고 복잡한 멜로디였다. 왼손이 너무 강해. 두꺼운 한국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클라라는 고개를 돌려 백발을 단정히 묶은 노부인을 보았다. 김수진이었다. 다시 해봐. 왼손은 달빛, 오른손은 자장가야. 서로 싸워야 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연주했다. 이번에는 왼손의 베이스라인이 부드럽게 흐르며 멜로디를 받쳐주었다. 클라라는 숨을 죽이고 녹음했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다. 보안 요원이 그녀를 발견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그녀의 전화기를 보며 물었다. 녹음하고 있잖아. 클라라는 당황했다.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 이 시간에? 요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겐 워와. 잠깐. 손흥민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그는 피아노 벤치에서 일어나 클라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청소부가 아니지. 클라라는 어깨를 폈다. 아니에요. 저는 클래식 컬처 매거진의 클라라 베넷이에요. 당신 공연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사유지에 침입해서 녹음했어. 요원이 말했다. 경찰 부를까요, 손 선수?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웃었다.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지? 충분히 오래요. 클라라가 솔직히 말했다. 당신 진짜 연습하고 있네요. 진지하게. 도전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손흥민이 물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피아노 칠 줄 안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손흥민은 김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좁히며 클라라를 관찰했다. 이제 들었으니 뭐라고 생각하지? 클라라는 망설였다. 비평가로서 그녀는 결점을 찾는 데 훈련받았다. 손흥민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진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 손흥민은 요원에게 말했다. 짐, 놓아줘. 베넷 양, 들어와. 15분 줄게. 요원은 마지못해 그녀를 놓았다. 당신 결정이에요. 밖에 있을게요. 문이 닫히자 클라라는 손흥민과 김수진 사이에 어색하게 섰다. 김수진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그래서 손흥민이 의자를 가리켰다. 토트넘에 침입해서 내가 피아노 치는지 알아내려고 했어. 대단한 헌신이야? 아니면 걱정스러운 집착인가? 클라라는 앉으며 말했다. 저는 철저한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제 편집장이 당신이 페스티벌에서 망신당할 거라는 기사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흥민이 물었다. 클라라는 피아노를 보았다. 지금은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는 일.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거래를 제안하지. 페스티벌 준비 과정에 독점 접근을 줄게. 대신 공연 전까지 침묵해줘. 클라라의 본능이 불타올랐다. 이건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기사가 될 수 있었다. 거래 성사.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질문이 있어요. 지금 치던 곡은 뭐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손흥민과 김수진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건 페스티벌까지 아무도 듣지 못할 이야기야. 손흥민이 말했다. 김수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손흥민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엘리 박이었다. 흥민 씨, 코치가 지금 사무실로 오고 있어요. 당신이 연습 안 한다고 화났어요. 손흥민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그는 클라라를 보았다. 15분 끝났어. 하지만 약속은 지켜.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 믿으세요. 이 이야기는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며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손흥민의 왼손 연주, 김수진의 지시.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전설이 될 이야기였다. 런던 국제음악 페스티벌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손흥민은 토트넘 본부 사무실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은 여전히 붕대에 감겨 있었지만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김수진 선생님과 함께 달빛 아래의 자장가를 다듬으며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현실로 바꿔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팀 동료들과 코치들의 우려, 팬들의 엇갈린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에드워드 랭글리의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다. 에드워드는 최근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달빛 아래의 자장가를 포함시켰다. 손흥민이 준비하던 바로 그 곡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김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그 곡을 선택했다면 더더욱 네가 제대로 연주해야 해. 그날 오후 손흥민은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의 동생 지훈이 한국에서 런던으로 날아와 그의 타운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지훈은 아침 내내 형의 연습을 지켜보며 어린 시절 춘천에서의 추억을 떠올렸다. 형, 김 선생님 아직도 무섭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형 연주 진짜 좋아. 그 곡 듣다 보면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던 때 생각나.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사람들 마음에 닿는 거?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근데 에드워드 그 사람 왜 형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그냥 축구 선수랑 피아니스트 싸움 같지 않아.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뭔가 개인적인 것 같아.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클라라 베넷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손흥민의 연습 과정을 조용히 기록하며 약속대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흥민, 지금 시간 있어? 중요한 거야. 무슨 일이야? 손흥민이 물었다. 에드워드 랑글리 만났어. 그리고 알아낸 게 있어. 직접 얘기해야겠어. 손흥민은 잠시 망설였다. 토트넘 본부로 와. 1시간 뒤에. 그는 전화를 끊고 김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클라라 베넷이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오늘 밤 레슨 전에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진의 답장은 간단했다. 좋아. 내가 거기로 갈게. 클라라는 토트넘 본부에 도착했을 때 약간 숨이 찼다. 그녀는 노트북과 메모를 손에 들고 있었다. 손흥민은 사무실 문을 열어 그녀를 맞았다. 뭘 알아낸 거지? 클라라는 자리에 앉으며 숨을 골랐다. 에드워드가 왜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예술 대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신문 아카이브에서 찾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어린 에드워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옆에는 젊은 김수진이 서 있었다. 이건 1980년대 후반 에드워드가 한국에서 잠시 공부했을 때 찍힌 거예요. 김수진 선생님의 학생이었죠. 손흥민은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에드워드가 최고의 학생이었다고.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더 있어요. 오늘 아침 에드워드를 만났어요. 처음엔 평소처럼 자신만만했지만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메모를 펼쳤다. 에드워드는 김수진 선생님이 당신을 더 특별하게 여겼다고 믿어요. 그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김 선생님이 당신 얘기를 자주 했대요. 춘천에서 가르쳤던 재능 있는 소년 손흥민. 에드워드는 그게 질투의 씨앗이었어요. 손흥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야? 어린 시절의 질투 때문에
나를 무대에서 망신 주려는 거라고? 클라라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에드워드가 한국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김 선생님의 경력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었죠. 그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김 선생님이 한국을 떠났다고 믿어요. 손흥민은 숨을 멈췄다. 어떤 문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드워드가 무심코 한 행동이 김 선생님을 공영에 빠뜨렸어요. 그 후로 김 선생님은 공연과 교육에서 물러났고 결국 런던으로 왔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코트와 루비 브로치를 착용한 채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클라라를 보자 그녀의 눈이 좁아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손흥민이 일어섰다. 선생님, 클라라가 에드워드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요. 김수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말해봐. 클라라는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반복했다. 에드워드의 질투, 한국에서의 사건, 김수진의 갑작스러운 은퇴. 김수진은 사진을 보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클라라가 반박했다. 에드워드가 왜 흥민을 도전자로 골랐는지 설명해줘요. 그리고 왜 달빛 아래의 자장가를 선택했는지. 김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에드워드는 내 첫 번째 신동이었어. 그의 재능은 타고난 거였지. 하지만 그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어. 내가 흥민을 가르쳤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손흥민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제가 연주를 그만뒀잖아요. 에드워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고요. 왜 저를 신경 쓰는 거죠? 김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에드워드는 내가 그를 버렸다고 생각해. 한국에서 그를 가르치던 중 내가 갑자기 떠났으니까. 그녀는 손흥민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가르친 또 다른 신동이었지. 하지만 너는 음악을 떠났어. 에드워드에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야. 그가 평생 바친 것을 네가 쉽게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클라라는 메모를 내려다보았다. 그 한국에서의 사건, 그게 뭐였죠? 에드워드가 뭘 했길래 선생님이 경력을 잃은 건가요? 김수진은 손에 든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건 실수였어. 에드워드는 어렸고 무모했지. 그는 내 공연 중 하나에서 내가 연주할 곡의 악보를 바꿔놓았어.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중요한 리사이틀이었어. 내가 연주를 망치자 평론가들이 날 비판했고 후원자들은 등을 돌렸지. 그 사건 이후 나는 더 이상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었어. 손흥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걸 에드워드 탓으로 돌리신 건가요? 아니. 김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이였어.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건은 내 인생을 바꿨지. 그래서 런던으로 왔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손흥민은 김수진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잃었음에도 에드워드를 용서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 사건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고 손흥민을 향한 그의 도전은 그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에드워드가 그 곡을 연주한다고 발표했어요. 흥민이 준비한 곡을요. 김수진은 단호히 말했다. 흥민은 계획대로 연주해. 달빛 아래의 자장가는 기술로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아니야. 에드워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선생님을 위해 연주할게요. 선생님이 잃은 걸 되찾게 해드리고 싶어요. 김수진의 눈에 미소가 스쳤다. 너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흥민.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진주로 장식된 오래된 팔찌였다. 이건 내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 만든 거야. 너와 에드워드에게 하나씩 줬지.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걸 받고 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해. 손흥민은 팔찌를 받아들었다. 진주가 손바닥에서 차갑게 빛났다. 이걸 무대에 올려놓겠습니다. 에드워드가 보게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걸 그 팔찌가 말해줄 거야. 그날 저녁 손흥민은 토트넘 훈련장에서 톰 하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톰은 여전히 그의 도전에 대해 걱정했다. 흥민, 솔직히 말해. 손목 괜찮아?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손흥민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톰, 너 어렸을 때 꿈꿨던 거 있지? 축구 말고 다른 거. 톰은 잠시 생각했다. 기타 치는 거? 근데 형편없었어. 왜? 나는 피아노였어. 그리고 그걸 다시 찾았어.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야. 나 자신을 찾는 거야. 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내가 코치랑 팬들 막아줄게. 너 그냥 네 할 일 해. 손흥민은 웃었다. 고마워, 톰. 같은 시간 클라라는 런던의 바비칸 홀 근처 카페에서 에드워드 랑글리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손흥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에드워드, 왜 달빛 아래의 자장가를 선택했죠? 그 곡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에드워드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내 첫 스승에게 바치는 오마주야. 김수진 선생님. 클라라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김수진 선생님이 손흥민도 가르쳤죠. 그게 당신이 그를 도전자로 고른 이유인가요? 에드워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클라라. 이건 예술에 대한 이야기야. 손흥민은 그저 잘못된 무대에 오른 거야. 하지만 클라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에드워드, 당신이 한국에서 김수진 선생님의 경력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속죄하려는 거 아니에요? 에드워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인터뷰 끝났어. 그는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나갔다. 클라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메모를 적었다. 에드워드, 죄책감. 김수진과의 과거, 그녀는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에드워드와 얘기했어요. 그는 당신과 김 선생님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손흥민은 김수진과 함께 바비칸 홀에서 비밀리에 연습을 했다. 엘리박이 홀의 스태프와 협력해 후원자 행사를 가장한 연습 시간을 마련했다. 홀은 텅 비어 있었지만 무대 위의 그랜드 피아노는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붕대를 풀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통증은 약했지만 여전히 뻣뻣했다. 김수진은 그의 연주를 지켜보며 말했다. 오른손이 아직 약해. 하지만 그게 네 연주에 인간미를 더해주어. 그걸 이용해. 손흥민은 달빛 아래의 자장가를 연주했다. 왼손은 지난 몇 주의 집중 연습으로 강력해졌고 오른손은 취약하지만 따뜻한 멜로디를 만들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김수진은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는 곡의 심장을 찾았어. 달빛은 고독하지만 자장가는 희망이야. 손흥민은 진주 팔찌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걸 무대에서 보여주면 에드워드가 뭐라고 할까요? 김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이해할 거야. 그리고 아마 화가 나겠지. 하지만 그건 그의 싸움이야. 내 싸움이 아니야. 연습이 끝난 후 손흥민은 엘리박과 함께 홀을 나섰다. 엘리는 그를 보며 말했다. 흥민 씨, 솔직히 처음엔 이게 미친 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정말 해낼 것 같아요. 손흥민은 웃었다. 나도 처음엔 미친 짓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달라.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페스티벌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김수진의 유산을 잇는 순간이 될 터였다. 런던의 바비칸 홀은 웅장한 나무와 유리로 장식된 현대적인 건축의 걸작이었다. 런던 국제음악 페스티벌의 개막날, 홀 주변은 이례적인 인파로 북적였다. 정장을 입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과 후드티를 입은 토트넘 팬들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손흥민과 에드워드 랭글리의 대결을 보기 위해 모였다. 뉴스밴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소셜미디어는 해시태그 손 피아노 챌린지로 도배되었다. 홀 안의 아티스트 준비 구역에서 손흥민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수진 선생님이 준 진주 팔찌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평소에 트랙수트 대신 검은 정장을 입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김수진이 전통적인 공연 복장을 고집하며 말했다. 관객을 위해서가 아니야. 음악을 위해서야. 음악은 존중받아야 해. 손흥민은 팔찌를 만지며 지난 몇 주를 떠올렸다. 부상, 밤늦은 연습, 팀의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 김수진과의 재회. 이 모든 것이 그를 이 무대로 이끌었다. 그는 더 이상 에드워드를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고 김수진의 가르침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문이 노크되며 클라라 베넷이 들어왔다. 그녀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만석이에요. 좌석이 모자라서 밖에 스크린까지 설치했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초점은 이미 무대 위의 피아노에 고정되어 있었다. 클라라가 말을 이었다. 에드워드가 지금 워밍업 중이에요. 엄청 긴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진 선생님은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클라라. 네가 아니었으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클라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흥민. 문이 다시 노크되었다. 스테이지 매니저였다. 손 선수, 에드워드 랑글리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이 당신 차례예요.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매만졌다. 그는 백스테이지로 향하며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김수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우아해 보였다. 백발은 정교하게 묶였고 검은 드레스에 그가 어린 시절 기억하던 루비 브로치가 빛났다. 그는 아주 뛰어나. 김수진이 무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에드워드가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피아노 앞에 앉고 있었다. 그와 경쟁하려 하지 마. 다르게 연주해.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에드워드는 라흐마니노프의 곡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그의 시그니처 레퍼토리였다. 그의 연주는 완벽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았고 모든 음이 정밀하게 울렸다. 관객은 그의 기술에 매료되었다. 손흥민은 백스테이지에서 그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에드워드의 몸은 피아노와 하나가 된 듯했다. 두 곡이 끝난 후 에드워드는 잠시 멈췄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마지막 곡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첫 스승 김수진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가르쳐 주신 곡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프로그램에 없는 곡이었다. 달빛 아래의 자장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곡입니다. 출판된 적 없으며 한국에 잊힌 작곡가가 썼죠. 하지만 이 곡은 제 음악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에드워드의 손이 건반에 닿자 달빛 아래의 자장가의 첫 음이 홀을 채웠다. 손흥민이 몇 주 동안 연습한
바로 그 곡이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연주는 손흥민의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모든 음이 수정처럼 맑았고 패시지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하지만 감정은 차가웠다. 달빛은 있었지만 자장가의 따뜻함은 없었다. 백스테이지에서 김수진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 그녀가 속삭였다. 모두 기술, 마음은 없어. 에드워드가 연주를 마치자 관객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무대를 떠나며 그는 손흥민과 잠깐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도전과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다. 스테이지 매니저가 손흥민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손 선수, 당신 차례예요. 에드워드에 대한 박수가 여전히 울리는 가운데 손흥민은 무대로 걸어 나갔다. 관객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와 기대에 찬 침묵이 홀을 채웠다. 수백 대의 스마트폰이 올라가며 그의 실패를 녹화하려 했다. 손흥민은 관객을 보지 않았다. 그는 곧장 피아노로 가서 주머니에서 진주 팔찌를 꺼내 에드워드가 백스테이지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자세를 잡았다. 잠시 동안 그는 연주를 시작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떠올렸다. 부상당한 손목, 피가 흐르던 손가락, 김수진의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달빛과 자장가의 감정. 그는 숨을 들이쉬고 연주를 시작했다. 달빛 아래에 자장가의 첫 음이 다시 홀을 채웠다. 관객들은 혼란스러운 소란을 일으켰다. 손흥민이 에드워드와 같은 곡을 선택하다니 이건 노골적인 도전이었다. 하지만 몇 순간 만에 그의 연주가 에드워드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에드워드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차가웠다. 손흥민의 연주는 날것이고 취약하며 깊이 개인적이었다. 그의 오른손은 부상 후 여전히 약했지만 그 취약함이 멜로디에 인간미를 더했다. 달빛의 고독이 자장가의 따뜻함으로 녹아드는 소리였다. 백스테이지에서 김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다. 반대편 백스테이지에서 에드워드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피아노 위에 진주 팔찌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 팔찌를 기억했다. 김수진이 한국에서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클라라 베넷은 사멸에서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그녀는 관객의 변화를 보았다. 처음엔 조롱하던 이들이 점차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스마트폰은 내려졌고 사람들은 화면이 아닌 귀를 열었다. 손흥민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음을 놓치거나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이야기를 전했다. 고독에서 희망으로, 차가운 달빛에서 따뜻한 자장가로의 여정이었다.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달빛이 자장가로 완전히 변할 때 그의 손은 새로운 자신감을 찾았다. 음악은 홀을 가득 채웠다. 한 사람과 한 악기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웅장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3번의 심장 박동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 사람이 일어섰다. 톰 하퍼였다. 그는 손흥민에게 도전을 그만두라고 충고했던 친구였다. 그의 박수에 또 한 사람이 합류했다. 곧 홀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약간 멍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백스테이지의 김수진을 찾았다. 그녀는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박수보다 값진 인정이었다. 무대를 떠나며 그는 에드워드가 여전히 백스테이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에드워드는 진주 팔찌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다시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도전이 없었다.
대신 혼란과 깨달음에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백스테이지에서 혼란이 터졌다. 페스티벌 주최자, 기자, VIP들이 몰려들었다. 보안 요원들은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손흥민은 작은 그린룸으로 안내되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클라라가 뛰어들어왔다. 방금 그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관객들이 아직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흥민. 손흥민은 반쯤 농담으로 말했다. 그렇게 형편없었나? 클라라는 웃었다. 당신 진짜 모르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문이 다시 열렸다. 김수진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자세는 곧았다. 넌 마음으로 연주했어.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드디어. 손흥민은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문이 다시 열리며 멈췄다. 에드워드 랑글리가 들어왔다. 그는 진주 팔찌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두 피아니스트는 오랜 오해와 원망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에드워드가 입을 열었다. 이건 어디서 났지? 그는 팔찌를 들어 올렸다. 김 선생님이 어젯밤 주셨어. 손흥민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너와 나에게 하나씩 주셨던 거야. 에드워드는 김수진을 보았다. 그의 완벽한 침착함이 처음으로 깨졌다. 모든 세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은 그를 가르쳤어. 나 대신. 김수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를 떠난 후 많은 학생을 가르쳤어. 한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흥민은 그중 하나였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이 곡을 줬어. 에드워드가 팔찌를 꽉 쥐었다. 달빛 아래의 자장가. 우리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 당신이 나에게 가르치던 곡. 김수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흥민에게 이 곡을 가르쳤어.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너도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나 도전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 끊어진 연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진 삶에 관한 것이었다. 김수진이 갑자기 피곤해 보였다. 너희 둘 다 앉아.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따랐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그들의 긴장을 걱정으로 바꿨다.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김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지만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 나는 아파. 암이야. 의사들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 그 말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손흥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에드워드는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래서 저를 도우신 거군요. 손흥민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제 집에 오셨고 그렇게 밀어붙이신 거예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국에서 시작된 것을 마무리하고 싶었어. 너희 둘을 다시 보고 내 첫 신동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 설령 그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당신을 찾았어요. 수년 동안. 김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숨었어. 내가 너를 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내가 한국을 떠난 건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너를 잃은 건 내 책임 같았어. 눈물이 에드워드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곡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김수진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 세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야. 내가 항상 알았던 대로.
그녀는 손흥민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꿨어. 축구로, 그리고 이제 음악으로. 문이 열리며 페스티벌 주최자가 들어왔다. 손 선수, 랑글리 씨, 기자들이 성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관객들이 앙코르를 요구하고 있어요. 김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앙코르? 완벽해. 손흥민은 반대했다. 다시 칠 수 없어요. 한 곡만 준비했어요. 에드워드도 말했다. 저도 프로그램 끝냈어요. 따로가 아니야. 김수진이 말했다. 함께.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보았다. 바비칸 홀의 피아노는 브에젠도르퍼 임페리얼이야. 두 사람이 연주하기에 충분히 커. 달빛 아래의 자장가를 듀엣으로 연주해. 불가능해요. 에드워드가 반대했다. 함께 연습한 적 없어요. 이 곡은 사손 연주용으로 편곡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편곡해. 김수진의 목소리는 다시 스승의 권위를 띄었다. 에드워드, 너는 곡의 기술적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아. 흥민, 너는 곡의 감정적 심장을 찾았어. 함께라면 이 곡을 원래 의도대로 연주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을 마주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경쟁자가 즉흥적으로 듀엣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먼저 그린룸 구석의 업라이트 피아노로 갔다. 오프닝은 원래대로 유지해야 해. 그가 몇 음을 치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 전개 부분에서 너는 멜로디를 맡고 내가 대위법을 추가할게. 손흥민이 그의 옆으로 갔다. 그리고 자장가가 시작되는 중간 부분에서 내 기술적 정확성으로 달빛을 깨뜨리고 내 해석으로 따뜻함을 더하면 어때? 15분 동안 그들은 빠르게 작업했다.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대화하며 차이를 초월했다. 김수진은 가끔 제안을 했지만 대부분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었다. 10분 후 그들은 무대로 나갔다. 관객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박수가 터졌다. 에드워드가 관객에게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전례 없는 연주를 선보입니다. 방금 백스테이지에서 만든 달빛 아래의 자장가의 듀엣 편곡입니다. 손흥민이 덧붙였다. 이 공연은 김수진 선생님께 바칩니다. 선생님은 음악이 경쟁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피아노에 나란히 앉았다. 에드워드의 기술적 탁월함과 손흥민의 감정적 깊이가 만나 곡은 새롭게 태어났다. 경쟁자였던 그들은 협력자가 되었고 서로의 연주를 높여주었다. 사멸에서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김수진은 눈을 감고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홀은 다시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박수는 10분 가까이 이어졌고 여러 번 커튼콜이 이어졌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손흥민과 에드워드는 지쳤지만 환희에 차 있었다. 김수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너희는 이해했어. 그녀가 말했다. 음악은 나누기 위한 게 아니야. 하나로 묶기 위한 거야. 그녀의 병이 다시 그들을 현실로 끌어내렸다. 손흥민이 먼저 말했다. 최고의 의사를 찾을게요. 실험적 치료든 뭐든 할게요.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평화를 찾았어.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가죽 폴더를 꺼냈다. 이 악보는 공개된 적 없어. 내가 한국을 떠날 때 지켰던 거야. 그녀는 황색으로 변한 손으로 쓴 악보를 펼쳤다. 이건 한국의 잊힌 작곡가 윤희상의 마지막 작품이야. 전쟁 중 파괴된 줄 알았던 곡이지. 내 스승이 이걸 구해 나에게 맡겼어. 에드워드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챘다. 이건 음악사에서 대단한 발견이에요.
김수진은 계속했다. 내가 떠날 때 너희 둘이 이걸 연주해줬으면 해.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내 유산으로. 손흥민과 에드워드는 서로를 보았다. 축구 스타와 클래식 피아니스트, 이제 귀중한 음악적 보물을 맡은 동료였다. 할게요. 에드워드가 엄숙히 약속했다. 함께. 손흥민이 덧붙였다. 김수진은 폴더를 닫아 그들에게 건넸다. 마지막 페이지는 없어. 안전을 위해 따로 보관했지. 어디 있죠? 에드워드가 물었다. 안전한 곳에. 내가 떠난 후 받게 될 거야. 그녀는 강인한 모습으로 일어섰다.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새 챕터가 시작되는 거야. 그린룸을 나서며 손흥민은 이 여정을 생각했다. 공개 도전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변했다. 과거와의 재회, 예상치 못한 미래로의 달이었다. 그는 잊었던 것을 되찾았다. 가장 강력한 혁신은 기술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 윤희상에 잊힌 악보의 마지막 페이지는 음악적 미스터리로 남았다. 축구 스타와 피아니스트는 스승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두 세계가 협력해 이 걸작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답은 미래에 한 음씩 연주될 것이다.